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아침 5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 출근하러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깨끗한 그 곳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그 담배꽁초를 막 이 길거리에 또는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막 버려놨더라고. 그 집이 상당히 참 그 좋은 집인데 그 집 앞에 이렇게 막 버려놨어요. 지금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여기가 불암동입니다. 불암동, 김해시 불암동 그 행정복지센터. 옛날로 말하면 동사무소죠. 그 뭐 동사무소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인데 전에는 뭐 주민센터라기도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우리는 귀에 익히는 동사무소입니다. 근데 동사무소 이 앞에도 말이에요. 이게 저게 음료수 요 앞에가 바로 CU 그 편의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 뭐 음료수 마시고 난 다음에 그 껍데기, 그 다음에 담배꽁초 이렇게 막 버려져 있어요. 이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은 왜 버릴까요? 담배꽁초를 이제 다 피우고 나면은 그것을 자기가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호주머니 속에 넣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여기에 버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는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느끼겠느냐고. 그거를 못 느끼는가요? 담배를 그래 피우고 싶으면은 자기 호주머니 속에 조그만한 뭐 담배꽁초 버리는 그런 통을 하나 들고 다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왜 이렇게 버리는 거? 음료수를 마셨으면은 요 편의점 안에 그 버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 버리고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거리에 놔두고 가느냐고. 아이고 참 사람들 진짜.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는 싱가포르보다 더 깨끗한 정부가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변희재님은 판사 20명, 검사 50명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러거든요. 뭐 우습게 들리겠지 모르지만은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래요. 그분의 주장이 그래요. 그런데 한 70명 뭐 그렇게 사형이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헌법을 개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정도로 그분이 원한에 사무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진짜 바꿔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허경영 우리 대통령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 1차 3,000명 엄선해서 지금 뭐 지도자 정신교육대회 1차 보내고 나면은 깨끗해지겠죠. 모든 면에서 깨끗해지고 국민들은 돈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 도로도 깨끗해져야 돼요. 도로도 어디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느냐고. 싱가포르처럼 말이야 태형을 시켜버리든지 해야 된다고. 태형 공개적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말이야 매로 치야 된다고. 뭐 그렇게 하든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깨끗하게 이런 거는 간단하게 돼버려요. 이런 거는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코로나 저 사태 때 말이에요. 마스크 안 끼면은 차 못 탔어요. 마스크 안 끼고 있으면은 요 앞에 지금 바로 요 앞에 그 불암동 행정복지센터 이게 정류소가 있잖아요. 바로 내 앞에 있어요. 요 버스 정류소 있잖아요. 앞에 CU 있고. 요 마스크 안 끼고 있으면은 차 안 태워줘요. 뭐 차비를 낸다 해도 거부시켜 버린다고. 그러니까 어쩝니까? 마스크를 껴야 되지. 마스크 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요런 거는 위에서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는 거는 위에서 장관선에서 그리고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걸려요. 개도해버리면은 깨끗해진다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한 5분 동안 떠들었는데 진짜 이거 나 길거리에 그 담배꽁초 떨어진 거 뭐 잡동사니 이런 거 막 버린 거 보면은 속에 천벌이 난다고 그요. 그런 사람들의 정신이 말이야 어떤 구조가 그렇는가. 그리고 나는 저게 스포츠를 그렇게 잘 안 봅니다. 특히 누가 이기고 진다는 거, 특히 복싱 같은 거는 거의 안 봐요. 사람을 피투성이로 만드는데 아니 막 때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자기 아들을 그 두들이 패는데 말이야. 그것도 그렇고 나는 축구도 잘 안 봐요. 왜냐하면은 이기는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은 그 반대로 고통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봐요. 같이 이기는 거. 어제 그러니까 내하고 신경이 똑같은 것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어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그랬더라고. 스포츠를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뭐 내가 뭐 신인님하고 나 진짜 먼지도 안 되는 사람이고 신인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게 그 점에 있어서는 일치가 되더라고요. 전에부터 그랬어요. 나는 그 스포츠는 안 좋아합니다. 특히 이기고 지는 거는 스포츠를 하더라도 윈윈하는 거예요. 이런 건 좋아하지. 지금 내가 약 한 달, 한 2달 가까이 4월, 5월, 6월 한 석 달이죠. 4월 달부터 치면은 4월 달에는 내가 하늘공에 갔고 5월 달에는 못 갔고 이번 달에도 아직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달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하늘공을 갈 것 같은데 이번 달에 18일 날에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6월 16일이나 17일쯤 돼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좀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내가 우리 저기 국가혁명당 카톡방이 10개가 있어요. 경남도당방, 부산시당방, 또 뭐 허성경 경남도당위원장님께서 관리하는 방, 장류영성센터에서 관리하는 방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아직 열어보지도 못해요. 아직 뭐 전에는 전부 다 들었는데 지금은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열어보고 그냥 볼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여력이 안 돼요. 그냥 막 제목만 보고 이러는데 어제 얼핏 보니까 불로유를 5월 29일인가 그때 이제 특허청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불로유를 현재는 이제 우리가 공짜로 먹고 있는데 이 기간이 이제 다 돼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제 시민님께서 하셨거든요. 내가 대신동에 안 간 지가 좀 제법 되는데 부산시 서구 대신동이 말이에요. 거기 불로유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아직 요즘 좀 일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냥 썩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고 저기 전체의 저 대천사님하고 이제 신인님하고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에 이제 일반 천사님들은 이제 축복받은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5명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음양짝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실제는 10명이다. 5명인데 한 명당 남녀가 이제 있으니까 5쌍이 온다. 그래서 10명이고 대천사님은 천사 100명이 들어가는데 100명이 아니고 100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0명이 이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이제 대천사는 거기 한계라 말이야. 한계. 더 이상은 못 들어간다고. 용량 오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고 이빨이 들어가면은
200명까지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음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양. 그럼 뭐, 그리고 사실상 이 세상은 뭐 음양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새벽인데, 아침이 되고, 이제 그런데 좀 있으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저녁이 되고 밤이 되잖아요.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고, 하루는 낮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있고 밤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있고, 두 개가 합치가지고 하루가 되잖아요. 1년은 봄, 여름이라고 하는 양의 시간대와 가을, 겨울이라는 음의 시간대가 뭉치가지고 1년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 사람이라면은 남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자가 있고, 그래서 남자, 여자 합쳐서 하나의 또 그 사람이 이제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렇듯이 요즘 사람이 나는 이제 듣는 것도 그래요. 허경영 그 총재님의 신인님의 이제 그 옛날 강의한 거, 그것을 천경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쫙 비교 분석해서 이제 들으려고 앞으로 내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요즘 또 최근에 하시는 그 말씀 또 이제 두 번, 세 번 듣고, 뭐 두 번, 세 번 들을 게 아니지. 내가 한 10,000년을 살면은 전부 다 그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다. 신인님께서 이제 강의한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내가 한번 액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정도로, 그만큼의 이제 원은 많은데 얼마나까지 할지는 알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와 또 더불어서 그게 양이라면은 또 음으로 뭐냐니까 세상 그 정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을 또 이제 내가 또 귀담아 들어요. 지금 내 이야기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 크게 보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 말씀도 크게 보면 반복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크게 보면 반복이라고. 뭐 좀 있으면 아침 먹을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점심 먹잖아. 그러면은 점심 먹었던 거 옛날에 다 먹었던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오늘 점심 때 뭐 아마 뭐 두루치기를 먹든지 뭐 밥을 먹든지 뭐 돈가스를 먹든지 카레를 먹든지 짜장면을 먹든지 그 옛날에 다 먹었던 거예요. 그 반복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도 아주 뭐 특별하게 처음 먹어보는 것도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반복하는 거예요. 신인님께서 최근에 하신 말씀을 비교 분석해 보면은 반복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것이 있고 그래요. 첫째는 안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안티. 허경영 신인님을 두고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봐요. 그 안티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안티들에 대한 그런 경고성 발언, 그런 것이 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참 신인이 틀림없다, 이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인님으로서 이제 신인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거, 내가 참 신인이다, 요거를 강조를 많이 하시고, 앞으로는 이제 어마무시하게 허경영 신인님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새로워지고, 모든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인류가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큰 주제가 그래요. 그 안티들에 대한 경고성, 그리고 내가 참 신인이라고 하는 거, 온 인류가 바래왔던, 고대해왔던 건 신인이다 이런 걸 그걸 계속 강조를 하고, 앞으로는 어마무시하게 이제 발전이 된다, 좋아진다, 행복하게 된다, 그런 큰 틀은 세 가지예요. 그것이 반복, 그때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때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떤 복잡 미묘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제 또 한쪽으로는 그 양이라면은 음쪽으로는 뭐냐 하니까 언제쯤 이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내가 제일 생각하는 것이 그거단 말이에요. 언제쯤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람이 변희재예요.
변희재님의 방송을 나는 굉장히 즐겨 듣습니다. 또 기다리고. 그래서 그분이 그 저 박진영 교수님하고 마키아벨리아에서 스픽스라는 프로그램에 스픽스라는 유튜브 방송에 그 마키아벨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박진영 교수하고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어제 거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이 뭐냐, 내년 총선 이전에 윤석열 정부를 앉히 가지고 대선을 먼저 치러야 된다. 이제 이분이 주장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딴 사람은 이게 허경영 신인님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왜냐하니까 모든 것은 모니터링 하는데 권력을 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보라고 최강욱 이 사람도 그냥 압수수색 압수수색 하잖아요. 휴대폰 그렇게 하지. 권력을 쥐었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송영길이 이 사람 뭐 어떻게 조사받고 있고 팔자루를 쥐었단 말이야. 검찰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말씀도 말이야, 이봉규 씨하고 대담할 때 그 밑에 윤석열 대통령 밑에 그 사법고시 출신들 천재들이 이렇게 포진이 돼 가지고 정치 잘 할 겁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킨다고. 실제 그런가? 안 그렇잖아. 내가 보면은 전부 다 대가리에 참네. 전부 다 바보 멍충이들이지. 그 신인님께서 왔는데도 뭘 알아보는 말이야. 불로유를 보면서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바보 천치들 아니야. 그게 무슨 놈의 사법고시 출신들 천재들이냐고. 그렇게 알아보면 되는가 그게. 말을 그렇게 애둘러서 하는 그 속뜻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이야. 개미로 본단 말이야. 개미로. 이 80억 인구 전체를 개미로 본다고. 그건 그렇고, 그래서 변희재님이 지금 이제 주장하는 바로는 태블릿에 대한 그 진실을 밝혀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이거를 알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국민의 저항을 이제 일어나는데, 저항이 지금 이제 심상찮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이 문제로 하면은 우리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간장, 된장, 고추장을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못 삽니다. 아무리 없어도 김치하고 고추장, 된장은 먹어야 된다. 그런데 김치 하는데 소금 없이는 안 되잖아. 뭐 소금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오염수가 이렇게 처리가 안 되면 되는가? 당연히 수산물만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이 당장 7, 8월 달이라고 지금 방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찮다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 모든 것이 찌그러져 나간다 이 말이야. 저출산 문제,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극한 상태까지 간 거라고 말이야. 극적반이라고, 궁적통이고. 근데 극한 상태까지 지금 와 있는 이런 상태. 그런데 태블릿을 조작을 해가지고 한동훈 그 일당들이 박근혜 대통령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탄핵을 당하게 되고 말이야. 그것을 이제 지금 드러낸다고. 그래서 일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한두 달 내로 지금 이게 그 날아간단 말이야. 날아가면은 장수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꼬꾸라지면 장수도 내려앉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가 돼서 되는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세라고 하는 것은 폭풍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들어와 있다고. 딱 4.19 혁명 일어나고 난 이후에 딱 1년 13개월이지. 1년 1개월 뒤에 5.16 혁명이 일어났잖아. 그래가지고 뭐 4.19 혁명이 일어나고 헌법을 고치고 그 제2공화국이 들어섰지. 장면 내각이 들어서고
8개월 만에 그게 내려앉아 없어져 버렸다고. 없어지고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지금은 작년 2022년 3구 대선 끝나고 지금 1년 조금 지났지만은 그와 같은 과도기단 말이에요. 과도기를 거쳐가지고 박정희 5.16 혁명을 한 분보다 수천억 조만 배 무서운 분이 나온다고. 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허경영 시대가 열린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기타 저출산 문제, 기타 모든 이 문제가 한동훈이가 또 지은 죄가 있다고. 저 자업자득이거든 그거는. 자업자득이니까 자기가 뭐 그래서 지금 폭풍 속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하여튼 내년 총선에 이전에 대선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는 순간 국민들은 까무라치고 허경영 총재님의 뜨거운 그 지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